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고려산업 그리고 KNM 필두로 갔다가 홍정욱 씨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이 이제 금요일날 특히 홍정욱 관련주가 좀 강하게 상한가를 2개나 달성할 정도로 딱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서 저는 이제 차트 자리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차트 자리는 분명히 좋고 재료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매매를 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갖다 하는 건데 제 기준을 뭐 이제 듣고서 꼭 매매에 적용하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련주에 대해서 이러해가지고 조금 매매가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아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나올 재료가 없거나 조금 재료 측면에서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배제하고 봅니다. 그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가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실력이 모자라서 못 잡은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갖다가 저는 뭐 제 기준에 의해서 그냥 그런 거 제끼고 해도 매매 종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는 없더라고요. 매매 틀에는. 여하튼 일단 상승한 이유 중에는 금요일날 대권주자 없다는 김종인의 찜, 홍정욱, 윤석열 이름이 솔솔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대선주자가 있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미래통합당 내정자죠 아직.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어디 있냐, 국민이 대선주자라고 보겠냐. 실제로 갔다가 지금 황교안도 이제 좀 솔직히 낙마된 느낌이고, 예전에 전 대선에는 뭐 홍준표가 있었는데 홍준표도 지금 뭐 이미지 좀 솔직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은 또 최근에 뭐 이제 대선 또 도전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갭 뜨고서 쭉 가라앉던데, 지금 사실 통합당에 대선으로 딱 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봤을 때 민주당은 이낙연이라는 아주 든든한 대표가 있는데, 그냥 이낙연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솔직히 밀어주고 있죠. 그냥 분위기가 이낙연은 아예 밀어주고 있어요. 왜? 국민들한테 이미지도 엄청 좋아가지고 그냥 민주당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어요. 뭐 이제 대선 후보에서 뭐 좀 라이벌인 사람들도 그냥 내가 접겠다 뭐 이럴 정도로 갔다가 아예 민주당에서 집중 포화 지원 사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이낙연이라는 대표 그냥 하여튼 딱 그냥 다음 대선 주자 누가 봐도 이 사람 뭐 특별한 사고 안 나면은 대선 주자로 나오겠구나 하는데, 지금 통합당에는 다 꺾였어요. 홍준표,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는 정확히 말하면 통합당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딱 통합당을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다음 대선에 누가 나올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옛날부터 얘기는 중간중간 나왔거든요. 좀 젊은 피인 홍정욱 전 국회의원, 지금은 사업가예요. 뭐 그 건강식 관련 이제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분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통합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통합당은 아니죠. 근데 지금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엮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 두 명을 들어와라 했는데, 홍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생각 없다, 자기는 사업가다,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미래 일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일단 홍정욱 씨는 자기 입으로 안 한다고 말을 했던 케이스고, 윤석열 총장은 뭐 지금 그냥 총장인데 뭐 그냥 솔직히 세력이 그냥 엮었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당한테 막 좀 공격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총장직을 내려놓으면은 야당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그 재료를 좀 소설 같은 식으로 써서 야당으로 묶여서 지금 야당 관련주로 갔다가 홍정욱 씨랑 윤석열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엮여 있는 건 1도 없는데 그냥 세력이 이용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분위기상.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대선 주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끌어오지 않을까. 그 재료로 갖다 금요일날 올렸어요. 그래서 KNN이 지금 대장주고, 자, 대장주 보는 건 간단하죠. 상한가 누가 빨리 갔나 보면 돼요. 1시 15분부터 상한가 깨지지도 않고 닫았죠. 고려산업 늦게 닫았어요. 그것도 거의 동시호가 전에 닫았죠. 깨졌다가. 그러면은 KNN이 대장이네. 고려산업이 2등 주고 한국프렌즈가 3등 주네. 홍정호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봉 차트를 한번 참고해 주는 거예요. 한국프렌즈 앞에 아직 산이 조금 있네. 거래량은 없어도 좀 산이 있고, KNN 대장주인데 신고가가 바로 눈앞이네. 이거는 아마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갭 떠가지고 이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월요일날 뭐 한 3, 4%, 2%만 떠도 신고가죠,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신고가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KNN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차트상으로 좋아 보이는 점은 거래대금. 제 오늘 공부 영상에 거래대금이랑 뭐 박스권 돌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점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뭔가 돌파를 할 땐 많이 터지는 게 좋다. 그래서 얘는 지금 2천억이 터졌습니다. 2천억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강하게 닫았어요. 1시부터. 그래서 지금 얘가 대장주인데 차트 위치로는 상당히 좋아요. 차트 위치로는 전고점 신고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갭만 좀 뜨면은 신고가예요, 이 종목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료가 아니라 차트상으로는 사실 문제 없어요. 고려산업은 조금 자리는 있어요, 얘는. 그래도 고려산업도 뭐 끼는 좋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상한가가 툭 하면 나와요, 시세. 과거 패턴 꼭 보세요. 챙겨보세요.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한가가 많으면은 얘는 일단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갈 때 잘 가준다는 거예요. 상한가 많죠. 상한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종목은 끼는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도 상한가, 최근에 올라올 때도 상한가. 끼는 좋은 종목이에요. KNN 얘도 상한가는 아니지만 원래 고려산업이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KNN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시총 때문인가? 아닌데, 시총은 KNN이 좀 더 무거운데. 뭐 어쨌든 그 시장에서 얘를 상한가 대장으로 봤으니까 올렸겠죠. 그럼 얘는 일단 시장에선 대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시세 더 크게 준 놈을 대장으로 인식은 해요. 그래서 KNN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신고가 위치가 바로 눈앞이고 전고점도 강하게 뚫어준 점, 그리고 분봉에서, 자, 분봉에서도 괜찮게 올라가 줬어요. 특별한 액션 없이 돌파 뭐 이런 게 의미 있는 그 지지 뭐 이런 건 아닌데, 거래량 특히 동시호가에서 그냥 상한가를 닫아버리고 아예 안 깼죠, 끝까지. 동시호가 들어가자마자 VI 들어가자마자 그냥 1.49% 하고서, 보통 원래 이렇게 닫으면은 한 번은 깨거든요. 보통 한 번은 이렇게 깼다 닫던가 하는데 얘는 아예 안 깼어요. 한마디로 이거를 관리하는 세력이 돈을 상한가에서 계속 박아가지고 상한가를 안 깼던가, 혹은 매도하려는 매도 심리가 없었다. 두 개 정도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좋아요. 차트상으로는 KN은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지금 분봉도 그렇고 일봉 위치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분봉도 그렇고 일봉 위치도 그렇고 거래대금도 제일 많이 터졌죠. 2천억. 자, 이 고점에서 터졌던 게 한 1,500억 정도인데, 1,500억 뭐 한 1,300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천억 터졌다. 이 앞에 매물들이 요런 부분에서 조금 흡수를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매물이 이제 아예 뚫고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분봉에서도 거래대금이 상한가 전에 여기서 제일 많이 터졌죠, 딱 봐도. 그래서 이런 점은 좋게 보는 그건데, 뭐야, 어디 갔어? 좋게 보는 그런 포인트들이 괜찮은데, 자,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은데 재료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료 지속성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홍정욱 씨랑 윤석열 씨, 이 두 분이 실제로 갖다 지금 야당에 합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야당 소속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업가, 이분은 총장, 완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죠.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아직. 그리고 이분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야권 성향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리스크 관점을 딱 써놨네요.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차기 대선 주자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냥 조국 때리고 뭐 그런 사태로 왔다 윤석열 대세론이
그냥 보수 진영에 싹 텄을 뿐이지 이분은 정치를 하겠다 말한 적도 없고,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했었죠. 그때 상당히 높았어요. 막 3위 이랬는데 자신의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세력 측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정욱 씨도, 이 의원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안 하겠다고 페이스북에다 정치는 한번 쳐볼까요? 여기 나올라나? 어디 있을까? 페이스북에서는 사실 제가 봤거든요. 페이스북 저는 유명인들 조금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정계 복귀설 돌았지만 안 한다고 한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페이스북은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마약을 했죠. 딸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선 주자로 현실적으로 좀 가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세력이 엮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세력이 올리면은 또 올라가요. 큰 돈 써가지고 올리면 올라가는데, 일단 진짜 대선 테마주로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딸분이 자녀가 마약 미수를 했던 것 때문에 이게 대선까지 가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페이스북에서 자신은 정치 생각 없다라고 말도 한 점도 있고, 지금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재료 측면에서 이 두 명은 야당 들어올 의사가 1도 없는데 그냥 세력 및 이 세상 분위기, 뭔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 올 것 같다, 와라. 근데 두 명은 의사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로 지속성이 솔직히 좀 애매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미중 무역전쟁 지금 강하죠. 그리고 국가정책, 뉴딜 사업이 6월에 분명히 정책하면서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날뛸 것 같아요. 국가정책 이 뉴딜 사업 해가지고 추가 경제 추경 예산 같은 거 막 나오고 하면은 얘네들이 날뛸 것 같은데, 돌아오면서 순환매. 근데 이걸 이겨내고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테마 자리를 차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로 재료가 연속적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차트 자리 때문에 슈팅을 한번 크게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길게 스윙을 한다? 들고 간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그냥 차트 자리로 단순 신고가니까 슈팅 10% 20%를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왜? 워낙 강하게 왔으니까, 상한가 2개 다 올라왔으니까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길게 들고 가기에는, 대선까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올 재료가 좀 없기도 하고, 그 두 분 다 야당 관련해서 실제로 갖다 들어오겠다 얘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서, 디테일 측면에서도 조금 떨어져요, 사실. 그리고서 다른 테마가 진짜 강한 게 있는데, 이걸 이겨내고서 테마의 한 축을 차지할까? 는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은, 차트 자리로는 문제없고, 분봉도 제가 좋아하는 분봉이긴 한데 재료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길게 들고 가거나 스윙 이런 거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트 자리상 단기 슈팅은 줄 수 있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이거를 길게 들고 가거나 혹시 손절 라인을 거쳐도 그냥 이거를 뭔가 뉴스 나올 거야 라는 단순 상상회로로 들고 가기는 문제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서현, 덕성우, 덕성 이런데 딱 차트가 확실히 좀 기괴하죠. 일단 상한가를 못 갔어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고, 왜?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갖다 자기가 여당 오겠다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엮어서 올린 적은 있어요. 모베이스. 근데 점상 한 번 하고 그냥 시세 주고 윗꼬리
다 이래요. 시세 주고 윗골이에요. 왜? 재료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직접 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부정을 하면 했지 참여한다고 말은 안 했어요. 물론 이런 점에서, 이런 점을 보면은 올라가는 게 웃기죠, 사실. 시장에서는 반대로 갔다 이게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고 세력들이 이용을 하면은 올라가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당사자가 정치 테마를 안 한다는데 왜 올라, 제가? 당사자가 정치 관련 없다. 야당 자기 생각 없다. 나 대선 생각 없다. 빼달라. 그냥 아예 부정을 하는데 왜 올라? 근데 시장이 이래요. 그냥 이슈거리 만들어가지고 세력들이 그걸 이용하면은 오릅니다. 당사자가 부정하는데 오르는 게 진짜 웃기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래요. 그리고 이낙연주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이날 5월 27일 날 제가 다음날 아마 신고가 정고점을 얼추해놨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슈팅 주고 내려오거나 그냥 내려갈 것 같다 했는데 바로 장대원본을 꽂아버렸죠. 슈팅 3% 그냥 갭 주고서.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정치 테마는 사실 지금 와 솔직히 야당에서 인물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분명히 대선 테마가 다음 연도 혹은 이번 연도 말부터 좀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 진짜 인물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실제로 갖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어지면은 야당에서는 여당은 솔직히 이낙연주 그냥 보면 되거든요. 이낙연주 보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야당은 와 누구를 봐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정치 테마 4년에 한 번 오는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성 재료인데, 하여튼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정욱 씨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는 재료 측면에선 좀 아쉽다, 많이 아쉽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하실 분들은 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 기준이 무조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이후에 또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뉴스 나와가지고 누군가 발언으로 인해서 홍정욱 씨나 윤석열 씨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재료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든다 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